어떤 네. 기준을 잡고 계실까요? 네. 제가 5월 달에 6월 말까지 기다려라고 이제 코멘트를 이제 남겼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저는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내적인 트리플 악재가 어떤 그 변화라든지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전환 타이밍이다, 터닝 포인트라는 시점까지는 장을 신중하고 아주 그 면밀하게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어떠한 저도 그 예상이 틀리길 저도 바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장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전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호전되지 않는 악재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증시에 반영됐고, 또 우리 국내 증시는 미 증시하고 달리 어떤 지금 구조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체질이 좀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7월 초까지 좀 기다려보자, 좀 더 이왕 기다린 거 한 주 더 지켜보자라는 멘트를 제가 좀 남겼고요. 또한 외인들의 노름터, 지금 개미 투자자분들이 좀 원망의 대상이 외인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시황 얘기 드리면서 중간에 한 번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어제 미 뉴욕 증시는 이제 약간 반발 매수에 의한 상승을 했습니다. 파월이 그 전날에는 경기 침체 부분을 언급을 했고, 경기 침체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이제 인정을 했다가, 또 어제는 미 경제가 하반기엔 또 성장할 거라는 그 완화적인 제스처를 좀,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전날 틀리고 또 어제 틀리고 이렇게 좀 약간 그 모호한, 확실하지 않는, 뭐 시장을 또 달래기 위한 립 서비스라는 것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파월 의장도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책임감이 막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또 그 역사적인 또 사례가 남기 때문에 본인이 업적 부분이 또 개인적으로는 또 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가 좀 하락을 했죠. 어차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에, 증시에 또 자금이 몰리고,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그런 시속 게임의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국채금리가 좀 하락하고 장단기 금리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았나.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전부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내 증시도 어차피 미 증시를 따라가는 민감성, 연동성에 의해서 어제 사실 저도 2300선이 무너지지 않나 조마조마 사실 했습니다. 코스닥도 700선이고 거의 무너지지 않나라고 했는데 다행히 턱걸이로 걸쳐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미증시가 반등하니까 우리가 또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반발 매수세도 들어오고, 저점 구간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황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증시 변수에 있어서 이제 외인들입니다.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왜 상승할까요? 첫째는 아시겠지만 러우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한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금이다. 그리고 달러다라는 얘기를 저도 옛날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른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렇듯이 이제 전쟁이 났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다 보니 달러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금리 인상에 의해서 달러가 강세, 뭐 긴축, 달러를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치가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환율 부분에서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인 입장에서는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투자하는 그 자금이 100이라 그러면은 한 100에서 50이나 60을 뺍니다, 외인들이. 그래갖고 이 악재가 해소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먹구름이 거칠 때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디냐? 그거는 국내 증시보다는 미 증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곁들여서 미 증시하고 상승할 때는 이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합니다만, 이런 이제 악재, 저점 구간, 모든 게 지금 먹구름이 껴있는 상태에서는 자금을 빼서 미 증시에 이제 미리 묻어 놓는 거죠. 그리고 회복했을 때는 미 증시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인이 아주 얕게 전략적으로 지금 배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인 자금이 이탈하고 수급이 지금 안 들어온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다가 더 하나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건 뭐 아시다시피 공매도
속된 표현으로 패대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발 매수가 잦아질 때까지는 아마 계속 외인들의 공매도 패대기를 치면서 거기서 차익 실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7월 초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장에서는 지금 외인들의 놀이터가 아닌가, 국내 증시가. 이게 전부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반발 매수가 잦아질 때까지는 공매도를 계속 유지할 거고, 그렇게 이제 시세 차익 실현을 이뤄 나갈 거고요. 거기에 이제 외인들이 환율에 대한 부담, 이런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증시 변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7월 초까지 다음 주 한 주는 더 지켜봐야 된다. 오늘 올라간 걸 갖다가 또 전부로 봐서 또 공격적인 매수라든지 현금 들고 있다고 해서 막 덤비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는 좀 어떤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이제 또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때가 단기적인 저점 구간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투자 부분을 신중하고 관망하는 자세로 한 줄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중요 일정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EU 정상회담하고 이제 G7 정상회담이 이번 달 말까지는 그나마 중요 이슈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제라든지 메시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시에 좀 어떤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 제가 관심 섹터로 제가 오늘 좀 보고 온 종목은 정부에서 모빌리티 진흥원을 갖다가 또 신설을 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들 지금 저점 구간에 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저점 구간이 반등의 타이밍이 와서 회복하는 시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특히 자동차주가 회복세가 보이지 않을까. 특히 이제 UAM, 도심 모빌리티 또 그런 파트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또 이제 그 이 시장, 모빌리티 시장 상황은 어차피 확대되고 상황이 좋았을 때는 분명히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모트렉스라든지 네온테크라든지 서현이와 이런 세 종목을 제가 또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장 상황이 살아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이제 UAM 관련주를 좀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코멘트하고 시황 관심 섹터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